반갑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송기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시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과기부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 양성 사업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AI 융합대학원 제가 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병원 의료인공연구실장 등 다양한 그런 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 주제는 이제 인재 양성 전략이긴 한데 사실 이런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 AI 플러스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의 그런 연구 동향, 기술 동향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료 AI 글로벌 시장은 지금 2018년 대비 2025년에는 연평균 50% 정도 성장을 해서 2025년 4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그리고 미국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30년에 275조 원 규모에 이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와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이런 디지털 AI 이런 기술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어, 네, 어떤 처방을 한다, 약물을 처방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항상 모든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같은 처방을 했었고, 어떤 환자는 파지티브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환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환자 오히려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떤 이런 의료 바이오 헬스 시대는 정밀 의료라고 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는 본인이 타고난 그런 지네틱스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 또 메디컬 서비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화된 그런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파지티브 이펙트를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근간이 되는 건 사실 휴먼 지놈 프로젝트인데요. 2000년 초반에 휴먼 지놈이 홀 지놈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다 복원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또 이런 그 지놈 안에서의 어떤 지인들의 그런 펑션들을 이해하는 그런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이런 컨소시엄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많은 그런 학교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컨소시엄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 분야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활약을 하는 그런 인재가 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 일루미나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도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엔코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지놈의 어떤 그런 펑션들, 그 진들의 펑션, 또 난 코딩 진들의 그런 어떤 펑션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2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사실 정부 주도로, NIH 주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휴먼 셀 애틀라스와 같은 그런 셀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지놈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상으로 저희가 보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양한 그런 메디컬 디바이스들, 이런 헬스케어 분야의 그런 기기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혈압 측정기라든지 또 삼성 갤럭시 워치에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런 기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뭐 일루미에서 소개해 주셨지만 이게 원래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하는 데 비용도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예를 들면 시퀀스 데이터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네. 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저희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의료 관련한 그런 헬스케어 관련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시절이 됐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퍼블릭 포털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개인의 그런 데이터들을 퍼블릭한 그런 다른 데이터들과 연결을 할 건가, 통합할 거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비정형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이질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굉장히 디멘전이 높은 그런 데이터들 어떻게 연결할 거냐.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병원, 우리 의료 하면은 또 병원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병원에는 어떤 특정한 이렇게 각 병원마다의 다양한 그런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병원을 넘어서서. 네, 그리고 어떤 병원의 경계를 넘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도 없다.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AI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 분야의 컴퓨터 비전 그런 기술들로는 이런 이제 피부과 전문의 수준의 어떤 이런 피부암을 이렇게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브레스트 캔서나 브레인 튜머의 세그멘테이션하는 MRI 데이터에서 세그멘테이션하는 그런 이제 비전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는 EHR, 네, 그러니까 전자 건강 정보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순환기 질환의 어떤 리스크 위험도를 예측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췌장암을 또 예측하는 EHR 기반으로 하는 버트,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인데요. 언어 모델을 이런 EHR에 특화된 그런 모델로 매드버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그 오믹스 데이터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또는 프로틴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그래프 기반의 CNN,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캔서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 특히 이제 마커로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순서를 랭킹을 매겨주는 그런 연구라든지, 또 이게 이제 그냥 EHR만 보는 것, 멀티오믹스만 보는 게 아니라 패솔로지, 레디올로지, EHR 이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는 그러한 멀티모달 모델도 스탠포드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2023년에 최근에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퍼블리시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신약 개발 분야도 특히 이제 그래프 기반의 이런 기계학습 그런 모델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타겟을 찾아내는 문제라든지 스몰 몰레큘 테라피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뭔가 바이올로지컬 엔터티를 설계하는 거라든지 드러그 리퍼포징, 이런 것들의 다양한 그래프 머신러닝 개발 기법들이 개발이 됐었고, 실제 이제 이런 프리클리니컬 드러그 디스커버리에는 약 한 5.5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고요. 이런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클리니컬 드러그 디벨롭먼트 어플리케이션이 약 한 8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25개의 25개의 드러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 25개당 약 1개 정도 성공하는 정도의 그런 성향이 있었다. 마켓 어프로브까지 이루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런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 AI의 어떤 기술 동향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술을 실제 산업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네,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아까 전에 AI 융합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의료 분야 융합을 저희가 그 대표적인 그런 도메인으로 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부산대학교 사실은 그 인재 양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무지향적인 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실제 도메인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AI 이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면 신약 개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맞춤형 인재가 양성이
된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런 학생들이 산학 프로젝트를 이런 인재들이 산학 프로젝트 대학원 과정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들이 국내에 그치지 않고 그 글로벌화,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산업 수요 기반의 바이오 헬스 글로벌 산학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는 우리가 실무형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과정도 실제로 어떤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기술을 조사하고, 그리고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이왕이면은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까운 그런 퍼블릭한 그런 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그 교과 과정에 녹아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 전문가를 또 모셔서 그런 실무형 교육 과정을 또 그 교과 과정에 녹아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융합 AI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다 보면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뭐 생명과학, 의료, 생명공학 그런 학생들, 다양한 그런 전공자들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준별 그런 융합 교과목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산업협력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런 교과 과정들이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전문가와 그리고 학생, 지도 교수가 3자 매칭이 되는 그런 구도의 어떤 전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교과 과정을 그 대학 내에서 어떤 그 교수진과 그런 기업과 함께 이렇게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신약개발 인공지능 개발센터, 그 우리 한국 바이오 제약 협회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레이드. 이런 레이드를 또 연계한 그런 교과 과정을 발굴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 부산대학교에서는 지금 신약개발 AI 과정으로 이렇게 먼저 이런 온라인 과정 레이드에 지금 현재 이미 탑재되어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먼저 듣게 하고, 플립 러닝 방식으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그걸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그런 혁신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 산학협력 연구의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이런 우리 국내에 이런 인재들이 또 제대로 육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튼튼한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장래의 비전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게 기업만 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인재가 공급돼야지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같이 산학이 같이 움직여야지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별로 특화된 그런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학교는 신약 개발이 또 강하다, 어떤 학교는 정밀 의료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학연 이런 협력체를 통해서 이러한 산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그런 교육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컴퓨팅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팅 플랫폼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냐에 따라서 초고대 모델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큰 차이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어떤 그런 생성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팅 플랫폼도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각 대학마다 다 구축을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저희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만 그 기술력이 올라가고 지식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재직자들도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레벨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헬스 기업의 재직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본적인 그런 AI의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뭐 단기 집중 과정이라든지 학위 과정이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나 산학협력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술이 또 사업화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산학협력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 발굴되다면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길러진 인재가 또 어떤 산학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런 경험을 쌓은 인재가 그 기업으로 또 채용이 연계되는 걸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런 융합형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선순환 구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업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돼야 되고요. 또 학생들은 기업이 또 뽑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돼야 되고 이런 선순환 구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이 연계되는 형태까지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산학협력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를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바이오 헬스 분야의 어떤 도메인 지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교육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 그리고 컴퓨팅 플랫폼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반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융합교육 그런 체계가 갖춰진다면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형 바이오 헬스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